자, 마지막 이야기는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인데 170억.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170억. 올해가 진짜 끝이다. 세 선수가 바로 떠오르죠. 네, 세 선수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롯데 자이언츠가 FA로 많은 금액을 좀 쏟아부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현희 선수, 유강남 선수, 노진혁 선수 세 선수에게 170억을 투자했는데 스토브리그에 역대 좀 손꼽히는 그런 투자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올해 마지막 해인데 이 세 선수의 행보가 정말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도 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그 올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이 금액이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네. 롯데가 올해 지갑을 닫게 된 요인 중 하나도 앞에 투자했던 이 170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발목을 잡은 것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모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할 때, 모 기업에서 지원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그때 과정이 저는 딱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직전에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당시에 구단주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팀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상증자를 해서 이런 과정에서 뭐 박세웅 선수의 단연 계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훌륭한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가장 원했던 그 부분을 채우지 못했죠. 가을 야구는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부진이 계속되면서 향후 투자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이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롯데로서는 이 170이라는 숫자가 너무 싫을 거예요. 170억이라는 이 숫자가 계속 세 명에게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것에 관해서 뭐 기사도 쓰긴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마지막 해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FA 4년 계약을 했잖아요. 한현희 선수 플러스 그 1년이 붙기는 했지만은 네. 그 사실상 이 선수들이 FA 자격을 또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등록 일수가 부족하고 맞아요. 부상에 빠져 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4년 동안 보여준 게 유관한 선수는 그래도 주전 포수로 활약했지만은 이 선수들이 기대치에 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해라도 보여줘야 이 롯데가 또 다음 이번 시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선수들이 그동안 너무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투자의 결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마지막 한 해라는 생각에 이번 주제 좀 정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세 선수 보세요. 유강남 선수 포수고 노진혁 선수 유격수 그리고 한현희 선수 선발 이렇게 정말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비싼 금액으로 데려왔는데 그 주요 포지션에서 활약을 못 해주다 보니 이러한 또 가을 야구를 못 가는 길어지는 행보가 좀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선수들이 확실히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입지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왜 여기 포함돼야 되지? 이제 같이 계약했다고.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노진혁 선수하고 한현희 선수는 정말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네,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 소속팀이었던 NC 다이노스에서 유격수라는 위치를 보면서 또 장타를 칠 수 있는 그래서 데려왔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롯데 와서는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플레잉 타임이 더 줄어들게 되고 더 사라지게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지만 잉여 자원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고요. 한현희 선수도 사실 히어로즈 있을 때는 선발로도 뛰었었고 또 불펜에서 좋은 역할하고 어떻게 보면 전천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또 원래 또 부산 출신 선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치도 크고 또 이 선수가 사이드암입니다만 또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점점 더 오히려 성적이 후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롯데는 지금 김태형 감독이 또 계약 마지막 해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올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난해 성적 보면은 사실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성적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이라든가 부진으로서 못한 선수 정말 많았어요. 네. 사실 윤동희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수들이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기대치에 충족을 못 시켜줬다면 이들은 게다가 돈도 많이 받는 FA 출신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선수 생명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정말 배수진을 치고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이 선수들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분위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3년 동안 이체였던 선수, 이 선수까지 잘하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실히 또 내부의 경쟁력도 역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170억의 저주 아닌 저주가 끝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롯데를 포스트 시즌에 끌고 올라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자꾸 저주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데이비스 지난 시즌에 데이비스부터 해가지고 그거 너무 이게 자꾸 저주 170 저주부터 해가지고 저주 빨리 깨야 되는데 그때 세 선수를 봤을 때 유강남 선수나 한영희 선수는 그래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노진혁 선수는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다른 포지션 이제 후배들에게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기회조차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네. 시즌 후반에도 이제 좀 올려서 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뚜렷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약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심적인 여유가 지금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잘하는 사람 또 지금 지난 2년 동안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고요. 해왔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선수를 무조건 씁니다. 네. 예, 그렇게 쓰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가 여기서 한번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위치에서 그 선수가 뭐 슬럼프에 빠지거나 못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2군 내려가서 거기서 시간 보내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나한테 주어진 기회 여기서 못 치면 나 또 끝이야.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 예, 될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는 지금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그러니까 스프링 트레이닝 시범 경기 때부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태형 감독의 눈도장 다시 신뢰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부상 수술한 이후에 지난해 그래도 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완벽하게 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유강남 선수도 시즌 후반부에 여기저기 공 막 쇄골에도 맞고 해서 그런 부상을 참고 뛰다가 정말 좀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뛰었었는데 사실상 유강남 선수는 정말 운이 따르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ABS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강남 선수는 금강불개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점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본인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또 감독님조차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여러모로 경기 내내 이렇게 지적받는 모습을 중계 중에 많이 보시게 됐던 박세영 점. 선수하고 유강남 선수가 난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선생님한테 많이 안 혼났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혼났죠.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유강남 선수가 좀 여린 편이에요. 맞습니다. 되게 여려요. 네. 그리고 아까 최용 선수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 없고 그냥 단순한. 네. 근데 유강남 선수는 생각이 진짜 많다고. 정말 아. 많다고. 진짜 많은 선수니까 이게 네.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면 며칠 동안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G 있을 때에도 투수들이 종종 너 일기 쓰잖아. 일기 그만 쓰라고 얘기했다고 들은 거 맞아, 들었는데. 그랬어요. 네, 오. 글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들어서 쉬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유강남 선수로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전 포수는 유강남 그럼요. 선수입니다.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은 롯데는 뭐 손성민 선수나 정보근 선수나 뭐 박재엽 선수나 포수 자원이 많지만은 제가 또 이런 생각 해보긴 했었어요. 이렇게 포수 자원 많은데 부족한 부분 좀 트레이드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걔네들조차도 유강남이 없을 때 써야 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 선수들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강남 선수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유강남 선수가 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키움 얘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포수 FA가 많이 풀립니다. 네. 특히나 박동원 선수가 풀리게 되는데 그러네요. LG와 단연 계약이 지금 아직 성사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로서는 이 선수들이 FA 마지막 해가 끝나고 나면은 셀캡이 한층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걸어볼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양의지 선수 나오지 않나요? 양의지 선수도 만약에 그
그 연장 계획을 하지 않게 안 하면 된다면 맞아. 나오게 그 됩니다. 포기하면 네, 포기하면 나오고. 그렇게 옵션. 되면은 뭐 얼마나 싸들고 가서라도 갈 야.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되는 거죠. 포수, 네. 야 포수의 포획가 나오면은 맞습니다. 뭔가 그래서 장난 아니겠네. 일단 그 두 명만 나온다고 쳐도 하나 최지훈 선수도 나오기 맞아. 때문에 그러네. 그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유강남 선수는 일단은 본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뭐 뭐니 해도 유강남 선수가 주전 포수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프레이밍 능력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본인의 장점이 퇴색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투수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투수에 대한 분석을 잘 해서 이 투수를 잘 이끌어주거나 또 유강남 선수가 또 약해진 부분이 아쉬웠던 게 타격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잠실에서도 홈런을 쳤던 선수인데 사직에서 좀 넘기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여러모로 좀 투자에 대한 그런 아쉬움 표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유강남 선수가 해줘야 되는 형편이고 노지아 선수는 말씀대로 저는 솔직히 김태형 감독과의 궁합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노진호 선수가 NC에서도 이렇게 좀 입담이 좀 좋은 선수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농담도 많이 하고 NC의 팀 분위기 좀 잘 이끌어갔던 선수인데 이게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알고 보니 생각보다 이렇게 너스레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아니었고 이게 꼬이다 보니 점점 계속 웃음을 잃어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해 올려서는 주전을 많이 내보내지도 않았었고 대타로 가끔 한 방씩 나가다 보니까 감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렵죠. 그때 살리지 못하니 말씀대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전민재 선수가 주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전민재 선수가 가장 거기 앞서 있는 상태고 막 박성우 선수도 있고 네. 가능성이 뭐 이호준 선수도 있고 다들 유격수를 왔다 갔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진혁 선수가 수비에서 뭐 발군의 활약을 보여줬느냐 이런 면에서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발 중간에 자리가 빌 때마다 그냥 본인은 그냥 들어갔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뭐 홍민기 선수나 그렇죠. 뭐 이민서 선수나 뭐 유선미 선수까지 살아난 마당에 한현희 선수를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올해 롯데 선발진을 보면은 아시아쿼터 선수를 선발진에 넣을 예정이니까 그러면은 해봤자 박세훈 선수나 뭐 나균환 선수 정도가 선발 정도만. 들어간다 치면은 선발에도 자리가 없죠. 없죠. 거기에다 중간에 뭐 롱릴리프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 그런 역할은 이미 지난해 5선발 수업을 받았던 박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다 있어요. 대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음. 그리고 그 언더핸드로서의 장점은 또 지금 리그에서는 솔직히 그렇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그 부분조차 좀 물음표긴 하고요. 네. 구속도 많이 안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유강남 선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 두 선수는 캠프 때 반드시 보여준다 생각을 하는데 1군 캠프에 들어갈지도 솔직히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캠프도 확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유튜브님은 또 김진롱 PD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 혹시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FA를 앞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롯데에 올 때는 170억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팀에 왔잖아요. 근데 4년 사이에 조금 이 시장의 판도도 많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어떤 1차 목표는 가능하기 좀 어렵겠지만 170억만 이제 가치를 증명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충분히 이 FA는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세 선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유강남 선수가 그나마 작년에 좀 반등을 했던 선수 거의 유일하거든요. 세 네. 선수 중에는. 그래서 정말 이 김태형 감독님도 올해 마지막이시고 어쩌다 보니까 3명이 아닌 4분의 그 계약 마감 연도가 되다 보니까 야 중요한 해네요. 네, 그렇죠. 뭐 유강남 선수는 사실 이 자존심적으로도 지난해 LG에서 4년 전에 이제 LG에서 롯데로 팀을 옮겼을 때 박동원 선수랑 지금 계약 기간이 또 맞물렸습니다. 그렇죠. 4년 만에 다시 두 선수의 어떤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 어떤 선수는 2번의 우승을 했고 어떤 선수는 롯데로 거액을 받고 떠났지만 15억 정도 덜 받고 간 박동원 선수가 어쨌든 4년간의 위너가 된 셈이다 보니까 사실 LG 입장에서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2살 많은 선수를 왜 뭐 높은 금액에 데려오느냐. 유강남 보내고. 예, 이런 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박동원 선수가 우승을 그렇죠. 2번 만들어줬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뭐 유강남 선수가 응원가도 좋고 LG에게 정말 이 가치 있는 선수였지만 지금 LG 팬들에게 유강남은 잊혀졌습니다.
응원가만 남기고 간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강남 선수 자존심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프레이밍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또 국제 대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유강남 선수가 그 본인의 프레이밍 능력을 증명을 하려면 이제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면 알죠. 어떨까. 그러면 이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프레이밍하는 공을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심판들의 어떤 그 아픔을 유강남 선수가 좀 승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갑자기 대만 리그로 가라.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제 대회, 뭐 WBC는 어렵겠지만 다음에 있을 프리미어십이나 뭐 아시안 게임은 뭐 안 오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제 대회에서 유강남 선수의 프레이밍을 한번 보고 싶은 바람은 있습니다. 다시 반등해가지고 좋은 네. 모습으로. 국가대표 유강남, 좀 기대되는데. 유강남 선수가 처음에 롯데 합류했을 때 그 이제 오랫동안 유강남 선수 지켜봤던 이제 코치가 이제 처음에 새로운 선수고 또 80억짜리 선수고 이러니까 롯데 이제 기존에 그때 사실 강민호 선수 떠난 이후에 롯데 포수의 주전을 자리 잡은 선수가 없었잖아요.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유강남 선수 포구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공잡는데도 와 계속 그러더래요. 그럴 정도로 이제 유강남 선수의 그때 이제 프레이밍이라든가 포구가 어떻게 보면 저건 왜 저거 가지고 놀라지 했는데 이미 한 단계 높게 보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조금 운도 좀 안 따랐고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긴 가는데 어쨌든 뭐 김태형 감독은 그렇게 많이 혼을 냈습니다만 그래도 유강남 선수를 주전으로 쓸 거고 2026년에도. 예, 네. 쓸 것이고 유강남 선수도 거기에 또 기대를 받쳐줘야 될 거고요. 좀 아까 우리 김하진 기자 말씀 듣고 조금 그렇긴 한데 노진혁 선수, 한현희 선수 아까 이 선수들이 살아나면은 롯데는 올해 가을 야구 한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해서 몸값 했다는 얘기 좀 듣기를 그렇습니다. 바라는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